자, 그래도 수업을 좀 들은 친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수업을 아예 안 들은 친구들이나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 지문을 40페이지, 44페이지 연속으로 풀리잖아요. 그랬을 때 반응이 달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자, 봐봐. 우리 항상 배운 대로 가는 거야. 배운 대로. 이제 배운 대로 가는 거야. 그냥 풀지 마. 답 내려고 하지 마. 어차피 틀리잖아. 이거 내가 지금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야. 여러분, 수학적 명제도요.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칸토라고 집합론을 정립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조차도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 증명이 가능하고 참거지 명확히 판별해야 된다고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들이 가능한 거야.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느낌을 알아야 돼. 더군다나 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수능 국어를 자꾸 논리적으로 푼다는 사람들한테 야, 1 더하기 1을 2라고 증명하는 데가 762페이지가 걸리거든. 아니 뭐 논리 제대로 알고 자꾸 논리 거리는 거냐는 거야. 나는 1 더하기 1은 2다 증명할 수 있어요? 좋아, 증명해봐. 못한다니까. 아니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어에서 수학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기호논리학을 따지냐고요. 기호논리학이요? 골 때려요. 기호논리학. 진짜 그거는 기호논리학이지 수학이지 국어가 아니라니까. 제발 모르면 배워야 돼요. 평가원에서. 자, 봅시다. 항상 일단락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고 주제 찾으라고요. 그러면 주제는 이것도 요건이 있다고. 글이라는 거는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단계성, 강조성. 그러면 단계성에 따라서 일단락에서 세팅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락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주제 세팅이라니까. 그럼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항상.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은 뭔데? 대답해보세요. 1번 뭐? 반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강조돼야 되고, 세 번째는 뒷받침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오로라야. 그래 주제는 오로라인데, 자, 오로라를 자 1단락에서는 이름을 땄다 유래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줄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극광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적기라고 불렀다. 잘 들어. 구조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 1단락의 지금 중반부까지 계속해서 오로라의 이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봐봐. 자, 이건 약간 여러분 눈에 지엽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다분하게 구조 잡으라는 거고, 자꾸 구조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이 좋아. 논리관계라고 할게. 논리관계. 내용 간의 논리관계를 따지라니까. 그러면요, 내용 간의 논리관계를 따지잖아요. 오로라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특이한 점이 뭐야? 2번, 3번은 인과로 표현을 해요. 인과로 논리관계를. 근데 1번은요. 유래만 얘기하지 인과를 표현하지 않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다가 지금 1번 선지부터 봐. 따왔는가 유래 맞죠? 근데 봐. 왜 따왔는가는 인과잖아. 근데 얘는 인과적으로 다루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다루지 않았네? 아, 구조 처리를 의도했구나. 이해돼요? 근데 이건 세부적인 정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소재나 좋은 수업 주제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걸 다뤄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이거를 그러니까 국어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고 본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아니 뭐 국어 아시냐고. 만점자 숫자가 지금 1구 수능 만점자 148명. 1구 수능 만점자가 표점 150점 맞아서 수학 4등급 나와서 의대 갔다니까요. 20/6월 만점자 65명. 대치 200명 마감반에 만점자 한 명도 없어요. 4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려 들어가면 뭐 하냐고. 2일 수능 151명, 2일 수능 28명, 수학은 2702명, 영어는 3만 명에서 4만 명이면은 이미 국어는 제대로 알고 푸는 인간이 그냥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풀 줄 모른다. 풀려고 하지 마라. 잘못된 습관만 들인다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주제 구조 따져줘야 되는 거고, 구조라는 말이 여러분이
확 안 하다 하면 논리 관계 따지라고요. 논리 관계. 너희가 좋아하는 그 논리란 이름 정말 쓰기 싫지만 쓸게. 논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논리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과학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오로라는 뭐야? 자 이게 이제 여기서는 빡세게 중요한 거죠. 왜? 과학기술 지문에서 원리 설명하는 건 핵심인데 과정 단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1번 태양 방출 입자, 2번 지구 대기 진입, 3번 공기 입자와 충돌, 4번 색깔. 이게 뭐야? 오로라야. 이 네 단계 자체가 오로라인 거야. 글의 주제인 오로라는 제가 형납의 밑줄 친 내용대로 반복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1단락에서 이걸 세팅했다는 것은 이걸 자세하게 다루겠지 뒤쪽에서. 계속해서 이 현상은 1. 태양의 활동, 2. 자기폭풍상, 지구 주변 자기장 등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주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항상 배웠잖아요. 1단락에서 2단락 넘어간 이 포인트에서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의식을 하라고. 그래서 자 2단락에서 오로라라고 다시 한번 받으면서 자 여기 그냥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넘버원이 여기 나와 있는 넘버원으로 세팅이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지금 넘버원을 자세히 풀고 있으니까 넘버 1-1 이렇게 나눠볼게요. 고온 환경에서는 어떻게 돼? 분리가 돼. 그러면 첫 번째 1-1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양이 같다 보니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죠. 1-2 이게 뭐야? 즉 봐봐. 지금 2단락도 얘가 정보 가치는 1단락에 있는 오로라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요한 게 즉 환원 논리관계는 뭐야? 반복이잖아. 그럼 반복 강조잖아. 얘도 주제라니까. 즉 중성 띄는 상태가 뭔데? 플라즈마라고요. 플라즈마라고요. 3번 얘기했다. 자 그럼 플라즈마는 태양의 입자인데 어떻게 지구로 오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2단계가 지구 대기로 진입하는 거니까. 뭐 때문이래요? 1-3 플레어 때문이라는 거야. 태양풍. 그러면 얘가 플레어 때문에 지구까지 도달하나 보구나. 그러면 드디어 넘버 2 지구에 도달한 지구 대기 진입하겠죠 이제. 자 중요한 건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데 뒤쪽 정보가치 높아지죠.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반복이잖아. 자기폭풍. 1단락 끝부분에 뭐라고 나왔어? 자기폭풍 세팅했으면 야 얘도 중요하니까 읽어라. 얘 중요하니까 집중해라. 그 얘기잖아요. 태양의 활동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플레어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빡세게 잡혔으면요. 여러분 지금 막 10분씩 넘길 이유가 없다니까. 여기 잡는데 끼켜야 1분도 안 걸려요 지금. 습관이야 습관. 자 그럼 봐. 자기폭풍이 뭘 시켜요? 가속을 시킨대요. 2-3. 그래서 어떻게? 2-4 쏟아진대. 자 이제 그럼 뭐 나올 차례야? 3번. 공기 입자와 충돌할 차례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공기 입자 집중해야 된다. 공기 입자와 충돌할 거라고요. 3단락. 그럼 언제 어떻게 되니? 그래. 공기 입자와 충돌하잖아요. 됐니? 숫자 어차피 기억 못해요 여러분. 수치 발제독이라고 그냥 적으세요. 숫자는 어차피 기억 안 나. 발제독 해야 돼. 자 그럼 봐. 자 3-1 대기가 충돌했죠. 그럼 어떻게 돼? 기체들을 3-2 이온화시키고요. 플러스 들뜬 상태가 되고 자 화학하는 애들은 알지만 화학하지 않아도 돼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이 되나 보구나. 이해됐어요? 즉 충돌해서 에너지를 받았고 에너지가 들뜬 상태, 바닥 상태라는 건 아마도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바닥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데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방출하고 그게 오로라겠구나. 됐어요? 자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이다. 자 이런 정보들은 이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어. 계속 나열이야. 근데 정보 가치가 당연히 낮죠. 그냥 나열이니까. 더군다나 3914 누가 기억 못해? 아무도 기억 못해요. 자색각, 청색각 절대 기억 못해요. 필요하면 그때 발제독이야. 한편 질소이온을 만드는 데 쓰인 놈들이 있어요. 자 다시 어쨌든 에너지 방출했다. 뭐 색깔은 이런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뭐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3-3이라고 쓰고요. 질소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가 있는데 3-4 얘는 다른 분자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 있겠구나. 결국 들뜬 산소 원자는 2번 방출하나 보군요.
됐어? 자, 결국에는 봐. 여기까지 정보가 이렇게 나올 때는 어차피 기억 못한다니까. 그래서 정보 가치 판단을 하라고요. 논리 관계를 파악하라고. 논리 구조 파악하라고. 이렇게라고 요약 지시한 건 여기가 정보 가치 높다는 거고, 그러면 집중을 해도 여기에 집중을 했었어야지. 그래, 주제는 뭐야? 복사 붕괴라니까요. 복사 붕괴가 뭔데요?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 높은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어떻게? 저절로. 됐어?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방출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잖아. 그 방출한 에너지가 빛에너지라고.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몰라. 그러니까 수치는 발치독 하라고요. 그런데 잘 봐. 지금 3단계는 한 단어로 보자면요. 뭐야? 충돌이야. 충돌이라고요. 충돌. 그런데 여기도 지금 충돌인데 이 충돌은 빛을 방출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봐. 3단락은요. 핵심 키워드가 뭐야? 충돌이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알 거예요. 대기 밀도가 중요해. 대기 밀도가 높잖아. 일단 대기 밀도가 낮아야 돼요. 낮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충돌할 수 있냐면 기체랑 플라즈마가 충돌할 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플라즈마가 기체에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들뜬 상태가 됐다가 안정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이게 뭐야? 바로 빛에너지고, 이게 바로 오로라잖아. 즉 핵심 원리는 뭐예요? 대기 밀도가 낮을 때 충돌해서 에너지 높아졌다 낮아지면서 빛에너지 방출이잖아. 그런데 3단락 핵심 원리는 뭐야? 대기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대요? 얘도 충돌이야. 근데 다른 충돌이야. 기 플러스 기로 충돌이야. 그 얘네끼리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운동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빛 에너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충돌인데 다른 결과를 만드니까 이런 대조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던 거고, 이런 구조 생각하면서 논리관계 생각하면서 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한 공부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 철저하게 고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전혀 성장 없는 상태로 기복심한 상태로 남아서 수능날 그냥 랜덤하게 점수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인과야. 철저하게 인생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인생은 그냥 되는 거 없어. 운인데요. 운도 바꿔 얘기해봐. 뭐예요? 확률이요. 확률. 가능성이라고요. 가능성을 그럼 높여야지. 자, 그래서 충돌했어? 그러면 당연히 빛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지. 밀도가 높으면 충돌이 증가하고 복사 붕괴가 안 일어나는 거네. 이해됐니? 핵심 키워드인 복사 붕괴만에 집중 놓고 봐도 무슨 얘기야? 복사 붕괴가 일어나려면 대기 밀도 영향을 받잖아요. 따라서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 복사 붕괴는 뭐가 핵심 원리다? 대기 밀도다. 밀도가 낮아야 복사 붕괴가 일어난다. 대기 밀도가 높으면 복사 붕괴 안 일어난다. 주목되는 포인트는 결국 이거라고요. 대기 밀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기체 분자끼리 충돌, 운동 에너지 끝. 플라즈마와 기체 충돌, 빛의 에너지 방출. 됐죠? 이거 못 잡았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지문은. 자, 그리고 봐. 4단락 갑자기 왜 나왔겠어? 그림 이해하라고 나왔겠죠. 되게 간단하다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D가 위도가 높아. 고위도야. 그러면은 D는 B에서 들어오는 애들이잖아. 그럼 밖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랬냐? 자기력선에 자기력이 작다 그랬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반면에 C는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저위도죠. 저위도에 있는 애들은 A에서 오는 거고, A는 지구 가깝고 자기력이 아마 크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끌려 나온다. 끝이에요. 이 6단어로 끝이라니까, 이 지문은. 4단락은. 근데 그걸 줄줄줄 읽고 구조도 안 잡고 구조도 안 그리고 그림 이해도 제대로 안 하고 선제 하나 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15분 걸려도 반토막 나는 거야. 틀려야 돼요. 지금 틀려야 고친다니까. 중요한 거 이유죠. 이유는 뭐래? 자기장 강도와 자기극이래.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기장 강도와 자기극이야.
자, 그림에서 A는 자기력선이다. 바깥쪽에 있다. 약하다. 자기력선이 강하면 고에너지를 내려온다. A는 고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약해 B를 따라 이동하고 D로 간대요.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들은 A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된대.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그림이 이게 끝이잖아.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배운 걸. 조선왕조 실력 왜 나왔어? 역사 공부하자고? 아니 예시 근거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지들조차도 제가 형광펜 치거나 파란색 처리한 데서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는데 길어야 3분이야 진짜. 하나 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구조도 잡는. 이런 구조도 잡는 연습해야 된다고. 솔직히 여러분 이 구조도 잡는데 그렇게 많이 걸릴 거 아니요? 끼케야 20개 이내예요. 이거 정리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그럼 지문 터는 3분, 구조도 그리는데 3분, 문제 푸는데 3분, 10분 안에 푸는데 답은 다 맞아. 15분 써도 못 맞죠. 알겠어요? 근데 이 구조도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수학에서 우리가 풀이 과정 암산으로 하듯이 얘도 암산이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니까. 자, 그럼 보세요. 2번 선지. 오로라가 다양한 빛의 색을 나타내는 이유 3단락 주제였잖아. 맞죠?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네. 4번. 오로라 태양의 활동? 이거 2단락에 나왔었던 내용이고 1번. 뭐 1-1, 2, 3, 4 해가지고 뭐 플레어 같은 거에 의해서 나타났잖아. 그래 플레어에서 나타났잖아. 자, 여러분은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난 이게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야. 잘 봐요. 4번을 애들이 잘 못 찾는 애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봐. 얘네는 일치로 푸는 애들이야. 내용 일치로. 그러면 자기 폭풍 2단락이 있다고 들어가서 발췌독을 해. 그러면 자기 폭풍 그러네. 근데 뭐래? 고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버려? 그래. 자기 폭풍 고에너지. 괜찮냐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계라니까. 평가원에서 오답 일치하는 애들 내용 일치하는 애들 오답으로 작살낼게라고 설계한 거라고. 왜? 자기 폭풍은요. 서브스톰 1, 2단락 주제 세팅 부분이야. 그런데 고에너지 태양풍이요. 4단락 원리잖아. 4단락 원리잖아. 4단락 원리. 고에너지 태양풍 자기력선 에너지 센 놈 A한테 붙어가지고 저위도에서 오로라 현상 발견된다잖아. 이해됐니? 그럼 봐봐. 지금 2단락의 내용 자기폭풍을 지금 4단락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2단락에 자기폭풍 고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으로 애들은 내용일치 이해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되는데 있구나 하고 넘어간다니까. 얼마나 바보같이 풀고 있냐고 지금. 얼마나 지금 수준 낮은 풀이냐고 그게. 이렇게 자 봐봐. 지금 뭐냐면 고에너지 태양풍이요. 자 자기력선 강도가 강한 즉 A 즉 저위도에서 나올 거라. 이게 4단락 원리잖아. 자기 폭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속된다니까요. 가속. 자기력선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가속된다고 지금. 가속된다고요. 가속. 여기 자기 폭풍 서브스톰 자기 폭풍 때문에 가속이 된다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이어지지 여기서 얘가 그냥 여기서 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바로 이 문제로도 답이 이어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턴지를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뭐 단어 하나를 독립적으로 자꾸 발췌독 들어가니까 저 터지는 거야. 15분 써가지고 반타작 할 거면 안 푸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특정 지문을 더 집중해서 정답률 더 높이는 게 오히려 고득점하는 거야. 이건 시간 낭비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푸느니 안 푸는 게 낫다고 차라리.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 12년 공부했고 그거 성과는요 지금 6개월이 결정할 거라고. 지금 이 한 지문 한 지문이 결정할 거라고.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재수하면은 그 비용 시간 제발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용 일치로 풀면 얻어 터진다니까. 근데 구조 잡으니까 명확하지. 자기 폭풍은 플라즈마를 가속시켜. 고에너지 태양풍은 강도가 강한 자기력선 즉 저위도 자기력선이 끌려가지고 저위도에서 오로라가 현상이 나타나. 그럼 당연히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질문하기 2단락 원리 구조 끝. 내가 찾은 전혀 상관없는 4단락 원리 구조 끝.
왜 이게 엮일 수가 있냐고 4번 선지가. 근데 내용 이해가 안 돼 있고 구조가 안 잡혀 있으니 일치로 풀면 자기 폭풍 고에너지 키워드만 보고 괜찮냐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걸 의도해서 5번 선지를 보라고. 보여요? 5번 선지는 4달러 걸리잖아 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의도다분하게 야 4번에서 다 골라지지? 라는 거를 이 선지 키워드들을 통해서 설계를 한 거라니까. 선지 하나하나가 제발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그건 다 왜곡이야. 수학에 옛날 30번 문제 같은 거 보면 막 10분 20분씩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거기서 풀이 과정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는 감사하게도 그 풀이 과정이 좀 틀려도 5분의 1 확률로 찍든지 부분 점수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요. 자꾸 부분 점수만 내려고 하지 말라고.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오로라의 지구 주변 자기장 어떤 관련이 있는가? 봐봐. 4달러 걸리잖아. 맞죠? 녹색이 딱 똑같은 일관된 4단락의 주제 원리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4번 선지의 앞쪽은 2단락. 아 이거 지금 낚시구나. 설계구나.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맨날 연습한 게 이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갈게. 이런 거 못 푸는 애들이 전형적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 사고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극한의 개념도요, 미분의 개념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여러분은 제대로 납득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극한 증명이 왜 봐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왜 그 값으로 볼 수 있는데? 근사값이야? 근사값도 아니잖아. 사실은 모른다니까요. 엄밀하게 두 점이지 왜 그게 한 점에서 접점에서 기울기가 되냐고요. 접점을 지난 접선에서 기울기가 되냐고요. 엄밀하게 두 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거는 되게 일관되지 않는 사고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수학도 논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논리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걸 갖다가 써먹으면서 왜 국어를 풀 때는 그렇게 치밀하게 논리적인 척을 하냐고요. 논리적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국어 1번 첫 단어부터 45번 마지막 단어까지 논리적으로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논리가 있게 다 밝혀요. 여러분 그건요 10일 걸려도 안 돼요. 10일 걸려도. 논리학 시험이냐고 수학 시험이냐고 아니라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논리학은 논리학도 아니야. 1 더하기 1 증명하는데 726페이지라니까. 726페이지 증명해봐. 한 줄도 못 쓸걸? 1 더하기 1 2 증명하라 그러면 그냥 2지 뭐. 무슨 얘기 알겠어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말라고요.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 유출하는 사고에 유출하는 사고. 상당히 유용한 사고 중에 하나라고. 논리적으로 명백하진 않지만. 자 그럼 뭐냐? 영상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오로라겠죠. 오케이? 진공관은 뭘 얘기할까? 아니 전혀 아니에요. 진공관은 여기서 뭐냐고. 여기서 브라운관이잖아. 뭐야 그럼 여기서는? 태양계야 태양계. 전자총이 뭐예요? 가속을 시키는 애잖아. 그럼 전자총은 뭐겠어? 서브스톰이지. 전자빔은요? 플라즈마라고요. 얘가 누구랑 충돌해? 형광물질, 기체잖아요. O2N2라고. 형광물질이 들뜬 상태가 되잖아. 형광물질이 O2N2라고요. 됐어? 빛을 방출하는데 그게 영상이라고요. 됐어? 전자빔은 그럼 요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플라즈마라고. 그러니까 뭐야? 일치로 푸는 단순한 애들 터지라는 거예요. 진공관이니까 기체 분자 없네, 밀도 작네. 무지성으로 일치 푸는 애들 다 솎아내는 거야. 자, 영상 눈에 보이죠? 오로라라니까요. 눈에 보이죠? 오로라라고요. 서브스톰 가속기 기능을 한다고요. 서브스톰 가속기 기능을 한다고요. 아니 봐. 지금요. 잘 봐. 보기를 보시면 뭐와 뭐가 충돌을 했어? 전자빔 플러스 형광물질. 그리고 형광물질 미음이 들뜬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그럼 봐봐. 지문 내용은 어떤데요? 누구야? 플라즈마에다가 누구? 기체 분자가 충돌나서 기체 분자가 에너지준이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빛을 내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전제가 뭐예요?
얘의 밀도가 낮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M의 밀도가 미음의 밀도가 낮아야지. 왜 그 진공관이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은 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푼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는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춘 문제들이 오히려 여러분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지문 들여다봐서 그래. 저기 있어, 저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문 내용 좀 제발 수업 내용 집중해. 그러니까 너희가 습관적으로 이게 지방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방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똑똑한 선생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선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인간 강사 또한 여러분 에이스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난 서울대 다녔잖아. 서울대에서 잘나고 똑똑한 애들은 다 판검사하지 누가 강사를 해. 안 한다니까 진짜로. 강사들 질이 많이 떨어져요.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 나를 욕하는 거지만 강사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럼 더더군다나 지방에 수업을 해? 더 몰라. 애들보다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맞추니까 그게 맞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제발 좀 보세요. 기체의 밀도가 낮아야 플라즈마랑 충돌해서 빛을 방출이야.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기체끼리 충돌을 해서 운동 에너지로 나가버린다고요. 이해됐어? 그럼 보기는 뭐야? 전자빔하고 미음이 충돌해서 이 미음 얘가 형광물질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빛방출을 하고. 이해됐어? 진공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낚는 거야 지금. 근데 진공 밀도를 엮어버리잖아. 대기 밀도를. 이런 애들 봐봐. 희한하게 또 여기다 배경식을 써놨어. 진공관 대기 밀도 작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일관되지 않게 푸는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풀었대. 근데 여기서는 또 배경식 써놨네. 지문에 없는 내용 갖다 써놨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상한 풀이를 해놓고 우기는 거라고요. 아집이야 아집. 똥꼬집이고.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 설계 보여요? 내용일치로 풀지 말라니까 그냥. 내용일치로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발췌독도요. 주제구조 발췌독이야. 제발 좀 내용일치 발췌독 좀 그만해. 그렇게 하면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로. 수업 내용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봐. 이 내용이야 지금. 이 내용인데 보시면요. 봐. 지금 밀도 얘기로 가잖아요. 밀도 얘기 그리고 유추 얘기. 이 밀도 얘기 유추 얘기 또 어디서 나온지 잘 보세요. 2번 문제 봐. 자색강, 녹색강, 적색강 이런 거는 정답 확률이 13% 미만이야. 세부 내용이니까. 니네가 다 통계 내든지 내 통계 믿으시든지. 2번 태양풍을 이는 각각 입자들은 자 봐. 맞죠? 이게 지금 1달락 2달락 핵심 원리잖아. 이게 지금 1번 단계에 있었던 플라즈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맞겠지. 나중에 시간 많으면 1, 2, 3번 다 보세요. 3번 선지. 우리나라 관측된 오로라 벌써 세부 내용이야. 정답 확률 13% 미만이야. 4번 선지. 정답 4번 끝이죠. 봐. 핵심 원리가 뭐라고? 충돌. 핵심 원리가 뭐라고? 충돌. 근데 기체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돼? 그래. 운동 에너지로 튀어나와 버리니까 빛은 방출이 안 된다니까요. 끝. 이게 어떻게 15분씩 풀고 반타작할 문제라니까 여러분. 이건 길어야 진짜 7분 컷이야. 길어야. 희한하게 4번 문제 여기서 와요 이제. 봐. 그래 주제 뭐라 그랬어? 복사분계. 응? 발췌독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형광펜 밑줄 친 거 있는데 이것도 세부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정답은 13% 나중에 발췌독 할 거야. 이거잖아. 높은 데서 낮은 걸로 가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어? 3번도 세부 내용 나중에 확인할게. 아무리 봐도 4번 이게 왜 시간에 따라서 두 번째 시간에 영향을 받는데요? 논리 관계를 보라고. 구조를 보라고요. 시간끼리 서로 인과예요? 왜 시간끼리 인과야? 핵심 원리가 뭔데? 에너지 주의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것뿐이라고. 붕괴 시간에 따라 왜 두 번째 붕괴 시간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고요.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빛방출인데 에너지 차이에 따른 빛방출인데 시간에 따른 게 아니라 에너지 차이에 따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전혀 국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거라니까 이거는.
그냥 국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거야. 풀 줄 모르는 거라고. 이걸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자기 받던 점수 받는 거고 기복 심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정확하게 똑같이 풀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풀면 그냥 7분이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냥 이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거야. 그럼 이걸 보기 쉬운 연습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구조도 잡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도대체가 교과서도 안 믿고 평가원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 믿을 건데? 아니 교과서 좀 보라고. 교과서에 보면 학습활동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딨냐? 수학도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이 그대로 예제고 유제고 당연한 문제들인데 교과서 학습활동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 지금. 봐.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해라.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해라. 아니 일타 강사가 지금 서울대 쳐나와가지고 구조 파악할 거 필요가 없다. 내용 이해만 된다. 걔 교과서도 안 보고 국어 쳐가르치고 잡혀졌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대세가 돼서 믿고 듣고 있냐고 지금. 그냥 장사를 잘하는 것 뿐이고요.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봐. 학습활동이 다 주제 구조 잡는 거잖아. 위계 파악하는 거잖아. 이거 하라고. 이거 하면 되지. 그럼 답 다 나오잖아 지금처럼. 아시겠어요? 딱 이겁니다 여러분.